1번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물질이 자성을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1번 옳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 내에 전자가 서로가 쌍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성 효과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홀 전자가 많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일수록 자기화가 잘 된다. 자성을 잘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3번 강자성체는 원자 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루는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뭐 2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원자 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 즉 홀전자 수가 많은 뭐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물질들이 강자성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문장. 4번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진다.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경우는 외부의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지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번 옳은 문장이고요. 5번 자석을 반자성체에 가까이 하면 그렇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그림은 어떤 물질의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 구역들이 넓어지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네요. 자기 구역들이 넓어지면서, 이제 이 문장은 뭐냐면 강자성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 내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라는 표현은 강자성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되냐면 외부의 자기장을 걸어주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물질은 강자성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반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 이 물질 내부에는 전자가 없다. 아니죠. 전자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아야 돼요. 3번 초전도체는 이 물질 같은 자성을 띠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반자성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온도 이하가 되면 외부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이런 이제 자성 효과, 이걸 우리가 이제 완전 반자성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완전 반자성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 등에 이제 이용한다라는 거. 4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요,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 자기화된 상태가 오랫도록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도록 유지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걸 영구자석의 원리다라고 표현해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영구자석의 원리다. 그래서 4번 내용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원전의 스핀이 서로 반대인 방향으로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다. 이게 이제 뭐예요? 홀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홀전자가 많을수록 자성 효과가 크다. 그래서 5번이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에서 반자성체를 넣었을 때 반자성체 내부에 원자자석이 배열된 상태라고 했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왼쪽 부분이 N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S극으로 자기회가 됐죠. 그러면 청력이 작용이 되니까 이쪽이 자석으로 따진다면 N극에 자석을 넣어준 거고, 이쪽이 그럼 S극에 자석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청력이 되도록, 즉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 이제 모습을 나타내 준 거고, 그러면 이제 보기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N에서 S 쪽으로. 그래서 자기 장의 방향은 왼쪽이 아니라 N에서 S가 되니까 외부 자기장이죠.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니은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하면 반자성체 내부 자기장은 사라진다. 그렇죠? 반자성체와 상자성체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반자성체는 원전의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룬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반자성체는 원전의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이 짝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이 원자 자석이 이제 없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4번 문항. 강자성체 A와 반자성체 B가 막대자석 가까이 놓여 있대요. A와 B가 막대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종류와 방향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A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은 S극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왼쪽은 N극으로 자기화가 되겠네요. 반대로 B는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 그래서 A는 자석으로부터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B는 자석으로부터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A와 B는 인력과 반발력 그리고 운동 방향은 둘 다 오른쪽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는 물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나는 가의 물체를 B가 솔레노이드 쪽으로 향하게 하여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가까이에 놓았더니 물체가 솔레노이드 쪽으로 힘을 받았다. 그러면 인력이 작용했다는 얘기고요. 솔레노이드의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렀으니까 솔레노이드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고 S극이 되겠죠. 그러면 P 부분은 이쪽이 N극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그럼 반대 방향은 S극. 그러면 P가 N극으로 이제 자기화가 됐고 아래 부분이 S극. 그러면 자석의 윗면은 N극이었고 아랫면은 S극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석 위에 올려놓았던 물체를 오른쪽 그림 나와 같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인력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자기화된 후에도 자성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물체는 이제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는 강자성체, 그리고 자석의 윗면은 N극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번을 갈게요. 6번. 그림 가는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정제 있는 모습을, 그렇다는 얘기는 A의 무게와 B의 무게, 즉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서로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를 보니까 자석 N극을 갖다 댔을 때 이 A는 위쪽으로 B는 아래쪽으로 이제 이 운동했다라는 거는 자석 N극이 A를 청력에 의해서 밀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반자성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B가 그럼 상자성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 A는 상자성체가 아니라 반자성체가 되는 거고, 나에서 A는 아랫면이 S극으로 자기가 된다. 아니죠? 청력이 작용하니까 N극, 위쪽이 S극.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 디귿. 가에서 B의 아래에 자석을 갖다 내면 B는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 자석을 치웠어요. 치운 상태였다 그래 볼까요?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갖다 놨다. 위쪽이 N극이 됐든 S극이 됐든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외부의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B는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B의 아래에 자석을 놓으면 B는 인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디귿이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여 전자 저울 위에 놓고 물체를 자석 위에 위치시켜 아크릴관이 저울을 누르는 힘을 측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때의 저울의 측정값이 W, 그리고 표는 물체의 종류에 달리 했을 때 저울이 나타나는 측정값인데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일 때의 저울의 측정
측정값은 W1, W2, W3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물체의 질량과 모양은 각각 모두 같고 자석으로부터 물체까지의 높이는 모두 같다. 그러니까 물체를 자석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높이 위에 이제 고정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중력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할 거고요.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강 자성체의 경우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자석과 아크릴의 이제 무게에다가 거기에 강 자성체가 자석을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 방향, 즉 위쪽으로 F1만큼의 이제 자기력에 의해서 강 자성체를 놓았을 때의 저울의 측정값은 W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상 자성체도 끌어당기니까 그때 끌어당긴 힘을 F2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만큼의 힘을 빼준 만큼이 저울의 측정값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나요? 청력에 의해서 물체가 자석을 밀어주겠죠. 그러면 그때의 밀어준 힘을 F3이라고 할게요. 이만큼의 힘으로 저울을 눌러줄 거다. 그러면 반자성체를 매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저울의 측정값이 가장 크겠고요. 그 다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F1과 F2는 서로가 밀어주는 끌어당기는 힘, 근데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저울에 나타나는 측정값은 상자성체를 매달았을 때가 강자성체를 매달았을 때보다 크게 된다. 그 다음 이제 8번 문항을 갈게요. 8번 문항은 물체 P가 외부 자기장을 놓았을 때 P 내부의 원자 자석들이 자기화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이제 확대돼서 보면 N극이 있을 때 N극 방향으로 N극이 자기화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S극을 놨을 때 S극 방향으로 자기화됐어요. 그럼 이 물체는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P는 반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A에 연결했을 때, 보기 기어 A에 연결했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극이 되니까 솔레노이드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솔레노이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죠. 그러면 반자성체 P의 왼쪽이 S극, 그리고 오른쪽이 N극이 되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같이 보면 P의 왼쪽이 S극이 되는 거 옳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P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이번에는 B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 반대가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솔레노이드의 그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러면 P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P의 왼쪽으로, P는 왼쪽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오른쪽으로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문항,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없는 거. 이건 뭐 단순하게 암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자석, 그러니까 전자석은 솔레노이드에 강자성체를 넣어서 맞는 얘기고요. 2번 이제 액체 자석. 액체 자석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 분말을 매우 작게 만들어서 액체 속에 넣어서 서로가 이제 엉키지 않도록 처리해서 만든 걸 우리가 액체 자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3번 고무 자석. 역시 이제 고무 자석도 강자성체 분말을 고무에 섞어서 만든 게 되고요. 그다음 5번으로 갈게요. 하드디스크의 표면, 우리 플래터라고 하죠. 그래서 강자성체인 산화처리, 코팅이 돼서 만들어진 거. 근데 4번 초전도체는, 이거는 이제 이 강자성체를 이용한 예가 아니라 반자성 효과를 나타내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특정한 온도 이하, 즉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이 완전 반자성체가 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 등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번 이거는 반자성체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0번. 그림 가는 액체 산소가 자석에 끌리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자기장 속의 물방울이
떠 있는 것을 위에서 본 모습을, 다는 고철이 전자석 기중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액체 산소가 이제 자석에 그 약하게 끌려오는 상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액체 산소는 반자성체였다라고 한다면 자석에 끌려오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반자성체는 아니고요. 액체 산소는 상자성체다라는 거. 그다음에 니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물을 넣으면 자기장이 더 세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이제 물방울이 떠 있는 까닭은 이제 이 반자성체, 그러니까 물이 반자성체로서 자기장에 의해 청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에 물을 넣으면 이제 물은 솔레노이드가 만든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그 내부 자기장이 더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은 아까 이제 9번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고철은 강자성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석에 이제 가까이 있을 때 얘네가 이제 강자성체가 되고, 강자성체이므로 이제 강하게 달라붙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고철은 강자성체다.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1번 아까 이제 이 8번, 이제 8번에서 우리가 9번인가요? 이제 9번에서 했던 그 하드디스크 표면이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이제 코팅되었다라는 거. 그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플래터의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플래터는 자성체가 코팅되어 있다. 강자성체인 산화철 등이 코팅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 기억을 가면 플래터 표면에 코팅된 자성체는 반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자성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장에 의해 디스크가 이제 자기화되면서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진법화 시키면서. 그래서 한번 기록된 정보가 오랫동안 이제 저장되기 위해서는 플래터 표면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로밖에 코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하드디스크에 자석 같은 것들을 갖다 대면 이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던 이 플래터의 기록된 정보가 왜곡이 되거나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정보가 기록될 때 플래터 표면이 자기화된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강자성체니까 자기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디귿 전원을 꺼도 기록된 정보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강자성체의 특징.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